그 방에 청춘이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새겨놓은 마음이 당신에게 닿길 바라는 청년들. 책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고 그래서 때때로 뜻밖의 행복을 발견하는 그 방으로 초대합니다. 오래된 골목 위로 성갑씨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만치 가게가 보이자 열쇠부터 움켜쥐는데요. 출근길 내내 그를 안달나게 만든 건 켜켜이 쌓여있는 이 꾸러미. 환한 조명 아래 모습을 드러낸 이 공간은 오늘 하루 그가 살아갈 작은 우주입니다. 아늑한 공간에 자신의 취향대로 고른 책을 가득 채워넣고 골목 한쪽을 지켜온 지 3년. 그 시간 동안 하나둘 이어진 인연의 흔적들이 어느새 벽을 가득 채웠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인연이 그에게 찾아왔을까요? 뭐 출판사에서 보내주시는 책들도 있고요. 이제 홍보용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읽고 되는 책들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뭐 100권씩 읽고 할 때도 있고요. 동네 출판물은 종수로 봐야 돼서 권수로 보는 게 아니고 책이 많이 나가면 또 많이 들어오죠. 또 이제 많이 안 들어오면 이제 많이 못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이게 딱 정해진 권수는 없어요. 정해진 권수는 없고 이제 부산에서 있는 지역 매거진, 하트인 부산이라고. 이 책은 이제 부산에 16개 지자체 구가 있는데 그 이 하트인 부산이라는 이쪽에서 이제 각 구별로 이렇게 계속 기획을 해가지고 이게 19번째 책이거든요. 영도구에서 이제 인터뷰하고 지역을 소개하는. 그래서 여행객들이나 오시면은 부산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게 판매도 가능한 책들이고. 책에 둘러싸인 이 자리는 성갑씨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정석입니다. 자신이 읽은 책만 팔고 추천한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책더미 속에 살길 택한 책방 주인. 그에겐 책방을 시작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서점이 있었는데 그 서점이 이제 문을 닫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한테 많은 영향력을 주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저희 사유함이나 책을 더 좋아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던 서점이었는데 그 서점이 이제 문을 닫으면서 이제 저란 서점이 더 이상 좀 닫는 모습이 좀 보기 싫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책이 단순히 좋아서 책이 주는 힘을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삶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독자들 또한 책을 통하여서 좀 삶이 변했으면 좋겠다. 삶이 조금은 오늘보다 내일은 나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경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 경험했으면 좋겠다. 자신의 경험을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이성갑씨가 택한 방법. 안녕하세요. SNS를 통한 소통인데요. 다들 어디 출근했습니까? 아니면 애들 어린이집, 유치원 다 갔습니까? 아우 도서관 가요 아침부터. 안녕하세요. 유치원 앞이에요? 아 지금 시간이 딱 그런 시간이죠. 재밌게 보신 영화 있나요? 책 추천은 자주 해주시니. 재밌게 보신 영화 최근에? 동네 책방이 SNS에서 핫한 부산 명소로 등극한 이유. 그중 하나는 소통의 힘입니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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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노래를 하고 일상을 공유하고
사실 이 모든 일들은 본론을 위한 도입부, 그러니까 책 소개로 가는 과정입니다. 성갑 씨는 오래전부터 SNS를 통해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가 추천하는 책을 읽고 책 읽는 기쁨을 공유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의 책방을 찾는 단골 손님이 됐습니다. 수치로 이제 팔로워들은 2만 1,000명이 지금 넘는 정도의 수치가 있고요. 서점 운영하기 전에 한 4년 정도 인별 SNS를 활용하고 또 많은 분들과 소통했고 또 서점 하고 있는 지금까지 해서 3년까지 합치면 총 한 7년 정도 SNS를 통하여서 계속 꾸준히 많은 분들과 책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일 손님 얼굴 보기 힘든 서점도 많다지만 성갑 씨네 책방은 예외. 그와 이야기를 하고 그가 추천하는 책을 읽기 위해 오늘도 책방엔 사람들이 밀려듭니다. 이곳의 매력은 부산의 동네 책방 중 독립 출간물이 제일 많은 서점 중 하나라는 건데요. 진열대를 가득 채운 책마다 작가들이 직접 남긴 이야기가 소복하게 담겨 있습니다. 작가들의 이야기 중엔 눈에 띄는 사연도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동네 책방은 꿈을 이루고 삶을 살아내게 하는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 기적을 이어가기 위해 손님이 주문한 책을 보낼 때마다 꼭 같이 보내는 게 있다는 책방 주인. 이엽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엽서라고 해가지고 제 모습을 만든 거예요. 씁니다. 예. 책을 파는 서점이 아니라 책을 읽게 만드는 서점을 꿈꾸는 책방 주인. 그래서 그의 편지는 늘 이 문장으로 끝납니다. 읽음이 삶이 되기를. 이렇게 보낼 때에 그렇게 읽음이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독자들이 제발 우리가 이 책을 보내는데 이 책 읽고 우리가 조금은 변화되자. 조금은 나아지자. 그래서 좀 잘 살자. 그래서 그런 의미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부탁이죠. 어찌 보면. 좀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좋겠다. 한때 성갑 씨는 목회자를 꿈꾸던 청년이었습니다. 목사로 은퇴한 후 작은 책방을 하며 나이 드는 게 꿈이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마지막 버킷리스트였던 책방을 계획보다 수십 년 앞당겨 실천하게 됐답니다. 이젠 책이 그의 신념이자 종교가 됐는데요. 세상에 책이 많아질수록 그의 고민도 늘어갑니다. 동네 출판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받아요. 근데 다 받는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매대는 이제 제한적인 거예요. 많은 책을 들여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한 자리인데 또 다른 작가님한테 또 다른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많이 팔렸던 책을 계속 꾸준하게 또 팔 것인가라는 거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고민을 또 저는 할 거예요. 독자를 위해 진열대에 놓을 책을 고민하는 주인. 그 진심은 손님들에게 제대로 닿았는데요. 자주 오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처음 왔었는데도 되게 친근하게 편안하게 둘러보세요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사실 다른 서점 가는 것도 좋아했는데 약간 알게 모르게 책을 봐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그냥 편안하게 그냥 딱 앉으셔가지고 편하게 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되게 편안하게 친근하게 해주시니까 다음에 또 가고 싶다. 책 읽는 방으로 책 읽는 이들이 찾아옵니다. 유쾌한 대화와 탐나는 추천 목록이 쌓여가는 곳. 그곳에 내일을 기다리는 책방 주인이 있습니다. 책을 알리고 책을 읽게 하고 그다음에 또 독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어떻게든 책에 관심을 계속 말하고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독자가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접하다 보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분명히 될 것이고 앞으로 이 지역 서점들 또한 잘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바람을 만나 무트로 오고 여름이 도착한 해안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침부터 해변을 누비며 땀깨나 쏟아내는 이들의 정체는 플로깅족.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이들을 말하는데요. 저희 오늘 플로깅 나왔어요. 작년 10월쯤부터 다대포에 쓰레기가 좀 많아가지고 다대포 주민으로서 참을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물고기 목이라든지 물개 목이라든지 이런 데 걸려가지고 죽는 동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야생동물이 사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먹이로 착각하고 먹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다대포에 쓰레기가 넘쳐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해변을 달리는 청년. 그냥 놔둬놓으면 또 구청에서 해주시니까. 눈에 띄는 쓰레기를 모두 치운 후에야 땀내 가득한 아침 일정이 끝납니다. 광현 씨를 다시 만난 건 다대포의 한 골목. 쓰레기를 줍던 그는 이 책방의 주인입니다. 환경연구원에 근무하던 그는 지난해 자신의 철학을 가득 담아 동네 책방을 열었는데요. 지구를 지키기 위해 뛰어다니는 플로깅족인 만큼 그의 책방에 꽂힌 책들도 뚜렷한 색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공이 환경이기도 하고 또 알고 있었던 지식을, 환경적인 지식을 함께 사람들이랑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재밌게 들여오는 책들은 또 환경과 관련된 책들이 있고 또 인문 쪽 관련된 책들을 사람들이랑 더 나누고 싶어서 챙겨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이 읽고 의미를 발견한 책들로 책방을 채운 광현 씨. 책을 통해 얻은 특별한 경험을 언젠가 만날 손님과 나누기 위해 이렇게 꼼꼼한 기록을 이어나가는데요. 제가 원래 책에다가 그 독립출판물 같은 경우에는 코멘트를 대부분 달아놓는 편인데요. 이번에 좀 제가 좋아하는 책이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하면서 한 번 더 작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알기 쉽게 또 책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좀 채워보고자 이렇게 좀 글을 써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과 생각을 종이장 가득 실어두고서 책방 주인은 책을 통해 이어질 인연을 기다립니다. 광현 씨가 꿈꾸는 책방은 책을 통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공간. 동네 책방을 연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다양한 책 모임이 꾸준하게 열리는 이유입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방충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안 좋아하는 척했다라고 조금 어떻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좀 스스로 이제 사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다른 건데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를 먼저 생각을 하고 조금 정말 좋아하는 건데 안 좋아하는 척을 했다든지 아니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좋아하는 척을 했을 수도 있고. 이제 책이란 게 접하기 쉽지만 펼치기까지는 좀 오래 걸리는 게 책이잖아요. 그 이제 독서 모임을 다니면서 책을 펼치는 게 좀 더 쉬워진 것 같고
도움도 되고요. 대화를 하면서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책을 통해 변화를 꿈꾸는 광현 씨. 그가 찾는 건 손님이 아니라 같이 책을 읽고 다대포를 지킬 대원. 대원이 있는 곳이라면 이동 책방을 몰고 출동하기도 하는데요. 그에게 책방은 동네를 지키고 사람을 불러 모으는 기지입니다. 기지는 좀 접점이 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접점이라 함은 저는 제가 원하는 어떤 기획이라든지 전시라든지 또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또 손님들 입장에서는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접점이 되어가지고 기지가 계속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접점을 찾기 위해 오늘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예. 선생님 오늘 아침에 저거 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기 설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책방 한가운데 마련한 작은 공간. 오늘 동네 책방 한쪽에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커튼을 열고 들어서면 빔 프로젝터를 활용한 청년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광현신의 책방엔 수시로 전시관이 들어섰는데요. 지역 작가들에겐 작품을 선보일 공간을, 동네 주민들에겐 가까운 곳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를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책방에서 전시를 해본 게 완전 처음이어서 굉장히 새롭고요. 그리고 기대되는 부분은 이제 저희 전시를 보러 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책이나 카페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저희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책방에서 공연장으로, 전시관으로, 때론 영화관과 벼룩시장으로. 동네 책방은 매달 다채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거듭하는데요. 광현 씨에게 책방은 다대포의 동네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제가 좋아했고 제가 즐길 수 있었던 그 문화를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 사업을 맨 땅에 정말 헤딩이지만 한번 이렇게 다대포를 끌어올린다라는 느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다로 이어지는 골목엔 자세히 보아야 눈에 띄는 책장 하나가 있습니다. 거리로 나온 이 책장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책장을 통과해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이렇게 아는 사람만 아는 마법 같은 공간이 나타납니다. 고전 문학책과 책을 읽는 공간으로 꾸며진 방. 예, 여기는 동네 책방입니다. 손님은 있으나 주인은 없는 무인 책방. 평일에 한해 미리 예약을 하면 모르는 사람과 마주치는 일 없이 이 공간을 통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웠던 거는 이제 문 자체가 책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입구를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입구구나 해서 들어갔는데 내려가는 느낌이고 뭔가 아지트 같은 느낌이어야 되나? 좀 보물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좀 내려가다 보니까 되게 이쁜 옷이 또 나오더라고요. 되게 좀 뜻밖이긴 했죠. 아무래도 지하다 보니까 원래 지하면은 좀 더 습하거나 아니면은 좀 고립된 장소라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못 하는데 여긴 되게 좀 잘 꾸며져 있고. 이 서점에도 주인은 있습니다.
공간만큼이나 주인도 좀 특별한데요. 2016년 독서 모임을 함께하던 직장인 5명은 마음껏 책을 읽을 공간을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손수 인테리어를 하고 공간 구석구석 개성을 더해 이 책방을 열었는데요. 그게 벌써 6년 전 5명으로 시작했던 협동조합은 이제 20명 이상의 회원이 지키고 있습니다. 찬우 씨도 그중 한 명인데요. 손님이 없는 시간을 틈타 나타나 책방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는 우렁각 씨. 그의 이름은 책방직입니다. 협동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 중 현재 15명 정도가 책방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시간을 정해 번갈아가며 책방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오늘 당번은 찬우 씨. 직장에서 퇴근하자마자 책방으로 달려온 건데요. 늦은 저녁 이곳에서 책방지기로의 2번째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본업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커피를 내리거나 음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뭐 카페를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매뉴얼대로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음료를 만들고 있어요. 밖에는 좀 밝은 반면에 여긴 좀 어둡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조용한 대화라든가 그런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빔 프로젝터가 있어가지고 영화 같은 것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 책방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잡는 건 책방지기들이 직접 쓴 추천사인데요. 청년 책방지기들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합원이 지키는 책방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는 여기 책 처방서가.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위로가 될 책을 처방해 준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민은 다양하고 세상의 책은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책을 소개시켜주면 좋을까, 어떤 책을 추천해주면 좋을까, 그런 고민 끝에 되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다 이제 사람마다 각자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런 고민을 듣고 공감해주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조금 얻을 수 있었어요. 한번 이 책 읽어보실래요? 하면서 시작된 게 책 처방이에요. 책을 통해 위로를 건네는 사람들. 책방지기에게 고민을 상담하면 고민 해결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책을 추천해 주는데요. 책 처방은 청년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 책방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책이 없어도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님과 책방지기, 또 손님과 손님이 서로 얼굴도 모른 채 상담을 이어가는데요. 여기는 이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착안해가지고요. 무인 고민 상담소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고민 같은 거 있으면은 여기다가 고민 같은 거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빨간색 스티커가 고민 스티커거든요. 그래서 이걸 붙여가지고 여기에 넣어놓으면은 책방지기들이 여기서 이제 고민을 보고 자기만의 이제 답변 같은 거를 써서 초록색 스티커가 답변 스티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하나의 고민 상담이 완료되는 겁니다. 누구든 고민을 남기고 누구든 상처를 보듬어 주는 공간. 찬우 씨 역시 이곳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1년 전에 고민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답변이 있어가지고 읽어보려고요. 제가 뭐라고 고민했었냐면은 사는 게 재미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는 게 즐거워질까요? 여기 이제 답변을 되게 정성스럽게 적어주셨어요. 행복은 욕망이라고 경제학에서 말해요. 저는 그래서 요즘 욕심을 줄이고 작은 것에서 좋아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떨어진 꽃잎 모양이 하트 모양인 걸 발견해도 그날 기분이 좋더라고요. 작은 것에 행복을 느껴보세요. 츠바메. 그 따뜻한 위로가
이 책방을 6년째 지켜온 힘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청년들의 책방엔 기다림이 흐릅니다. 모두가 책의 위기를 말하지만 책이 있어 꿈을 피우고 책과 있어 지지 않는 청춘들. 책 있는 방에서 그들이 그리는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동네 서점 왜 동네 서점이겠습니까? 이 동네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예요. 어떻게 이 지역 주민들과 지역 상권들, 상인들과 어떻게 함께해서 서로 공생하고 상생해서 이 지역 로컬을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기반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어줄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인 거죠.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서점이지 않겠는가? 되게 멋진 공간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멋진 공간들이 어느 정도 다 수익성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는 공간들은 많은데 옛날에 저희 아파트나 집 근처에 가면은 놀이터 같은 공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놀이터 같은 공간이 되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놀고 대화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지트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살기가 참 분주하잖아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기서는 좀 천천히 자신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앞으로 나란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내 삶의 어떤 현실적인 내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를 좀 짚으면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매개체가 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작은 바람은 있습니다.